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상상이라는 기업인데 상상이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융, 조선, 정보통신 등 여러 사업을 하는 기업이죠. 금일 말씀드릴 내용은 적자 전환 이유가 금리, 부동산 PF라는 주제로 목차로는 부동산 PF 현 상황과 차트 분석과 단기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그럼 상상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에는 여러 사업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매출 비중이 금융이 77.1% 차지할 정도로 금융이 비중 상당히 크죠. 오늘 알아볼 내용도 금융인데 최근 상상인의 공시를 보시면 적자 전환을 한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부분에 대해서 22년도 대비 거의 2배에 다다를 정도로 적자가 난 상황인데 금리 인상과 부동산 PF 시장 악화로 인한 수익 감소로 확인이 되었다라는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이는 이 표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상상인의 자회사 중 저축은행을 두 개 가지고 있어요.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과 상상인 저축은행. 23년도 1분기 기준으로 이 두 개의 저축은행 부동산 PF 대출 연체액을 합하면 무려 900억 원에 다르는 만큼 상당한 금액이죠. 이러한 부동산 PF 대출 연체액으로 인해서 상상인 저축은행과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은 단기 순이익에서 많은 적자를 본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회사인 상상인의 영업이익 실적에도 영향이 간 듯 싶은데 그렇다면 부동산 PF 연체가 왜 생겨나고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이 어떻게 개발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시행사는 지주에게 땅을 사야 합니다. 이때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사게 되는데 여기서 토지 소유권이 아직 넘어오지 않는 상태이고 인허가가 나올지 불확실해서 1금융은 참여를 안 하게 되고 2금융이 참여해 고금리인 상태죠. 이 대출을 브릿지론이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그 이후 토지 매입이 끝나고 인허가도 받으면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서 금리가 비싼 대출을 싼 대출로 갈아타는 게 PF 대출. 이 PF 대출이 나오게 되면 브릿지론으로 받았던 대출을 상환하게 되고 남은 대출 금액으로 실제 건설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본 PF 대출이 안 나와서 브릿지론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여 연체가 생긴다는 것이고 둘째로 본 PF가 나와도 건설을 진행을 하는데 완공을 다 하였어요. 근데 분양이 안 돼서 본 PF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번 부동산 PF 사태는 사실 이 두 가지 모두 해당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금리가 낮았던 21년도, 22년도에는 브릿지론을 실행을 많이 했는데 이 브릿지론은 이금융이 참여해서 금리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23년부터 급격하게 높아지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본 PF 대출이 나와도 그 브릿지론의 이자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있었죠. 그리고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넘쳐나는 미분양으로 본 PF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으로 상상인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자회사, 저축은행의 영업이익이 낮게 나오게 된 것이겠죠. 사실 부동산이라는 것은 정부의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고 전방 산업이라서 많은 산업과 연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무너지지 않게 정책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 다음 달이 4월 10일 총선인 만큼 정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정책이 한 차례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만큼 상상인은 이 이슈 체크를 꾸준히 해야 하는 게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2022년도 이후부터 하락을 면치 못하였는데 이는 높아지는 금리로 인해서 부동산 PF 실적 부진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앞으로 부동산 PF 사태가 어떻게 타파될 것인지 이것이 제일 큰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죠. 단기적인 대응은 사실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표현해도 무색할 만큼 오늘도 52주 최저가를 찍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지지해주는지가 제일 큰 관점으로 보이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입장에서는 전방선입인
부동산이 무너지게 되면 후방 산업도 줄줄이 무너지기에 반드시 부동산 PF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만큼 상상인도 부동산 연체액만 해결된다면 다시금 실적이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승 시에는 사실 너무 많이 하락했기에 원금 보존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 거래 대금과 함께 이 물량을 소화해 주는지 그 부분도 함께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적인 부분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